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김종용입니다. 한국으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블록체인 행사가 아닌 만큼 아이콘루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루프는 2016년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독자 개발한 그 루프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민간, 공공, 금융 등 다양한 곳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콘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그 암호화폐 시가 총액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드는 유일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세션이 그 스마트 시티 조성에 관련된 민간 협력 사례 세션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게 꼭 뭐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유비쿼터스의 재탕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 유비쿼터스는 좀 연결을 강조했다면 스마트 시티는 어떤 도시 주거 환경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도시의 플랫폼화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 아이콘루프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에 얻었던 인사이트나 유스케이스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플랫폼화에 대해 얘기하려면 먼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플랫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컴포넌트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양 측면에 있는 유저들,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드 사이드에 있는 유저들 간의 많은 거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양측의 유저를 바라보면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저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이 양측의 면에 있는 유저들 간에 많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한 층의 유저가 있으면 다른 한 층의 유저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는 유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근래에는 IT 기술과 합쳐져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플랫폼화되어 제공되고 있어서 완전한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영향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플랫폼 독점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에볼루션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중에 한 명이 상티트 폴 초더리가 경계했던 내용입니다. 플랫폼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셀러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실제 셀러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셀러가 오게 되고,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을 위협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플랫폼은 전체의 어떤 에코시스템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쟁을 배제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아이폰의 NFC 기능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간편 결제나 교통카드 기능들을 드디어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안드로이드는 옛날부터 있지만 아이폰에도 쓸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애플은 애플페이가 아닌 간편 결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플랫폼 독점의 어떤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써 플랫폼은 더욱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게 되고 완전히 독점 체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IT 플랫폼을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그런 유틸리티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만든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애플은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시장적으로 경쟁 기술들을 막 인수합병했던 것들도 못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과거에 했던 것도 다 되돌려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도 AB5라는 플랫폼 노동보호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그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런 그 공유경제 플랫폼들도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자신의 어떤 그 에코시스템 내에 사용자와 유저들을 어떤 데이터를 다 가둬두고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사일로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 사일로는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덴티티라는 걸 통해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그냥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런 아이덴티티가 좀 부속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데이터 사일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성장의 어떤 근간은 아이덴티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시티 얘기로 좀 돌아가보죠. 앞서 그 스마트시티는 도시 주거 환경을 아우르는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도시가 플랫폼으로서 그 시민들을 플랫폼에 합류시키고 도시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이 시민들과 연결함으로써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반방향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는 시민들 자체가 결국 어떤 코스트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라는 어떤 큰 플랫폼 상황에서 그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 간의 어떤 그 수평적인 거래를 확대시키고 그로 인해서 교차 네트워크 이펙트를 발전시켜서 도시라는 플랫폼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앞서 이 플랫폼의 근간이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의 근간도 시민들의 아이덴티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뭐 IoT 서비스라든지 뭐 또 전자정보와 같은 행정 서비스, 뭐 도시 주거환경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의 플랫폼은 일반적인 플랫폼처럼 뭐 그 플랫폼 안에 시민들과 어떤 데이터를 가둬두는 폐쇄적인 플랫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고 또 의사결정 주권을 주고 또 분산된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시민 중심의 어찌 보면 탈중앙화된 공개된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아이콘루프가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이제 DID라는 것과 이제 그루프가 있습니다. DID는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약자인데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아이콘루프에서는 디패스와 마이아이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디패스는 아이콘,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DID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퍼블릭 블록체인인 만큼 누구든지 DID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는 규제 환경 안에서 이 DID를 좀 써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 컨셉은 현재 그 실제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증해주는 금융기관이 DID를 발급한다면 이 DID는 금융을 넘어서 온오프라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ID가 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현재 뭐 대형 은행들과 뭐 보험사들, 증권사들과 뭐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등 한 27개 기관들이 마이아이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브루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발급 관련 서비스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그 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굉장히 소중한 삶의 기록이고 성취 내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의해서 사실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블록체인의 어떤 증명서나 자격증을 남김으로써 영원히 그 자격증은 보관이 되고 진위 증명도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공공 협력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례는 서울시 사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저희 아이콘노프의 루프체인이 표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시민증을 발급하고 이 시민증을 기반으로 통합인증 같은 것을 제공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제휴 서비스 같은 곳에 접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분품들을 블록체인으로 좀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리워드나 마일리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통합을 해서 제로페이에 연결해서 좀 이런 리워드들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브루프처럼 위변조가 되지 않는 증명서 서비스도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엠보팅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 서비스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에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투표 내역들이 전부 서울시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시민 주도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또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또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들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모든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 주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부천시 사례입니다. 부천시도 사실 서울시와 비슷한 매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플랫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 외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물론 이제 개념 수립 단계이긴 하지만 그 주차 공간들을 관리할 수 있게 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또 시민들의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시민들 참여형 거버넌스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이제 위보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위보는 120개 이상의 그 글로벌한 도시들이 가입된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보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아이콘노프는 블록체인 전문 기술과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위보의 멤버 도시는 이 블록체인을 자신들의 어떤 도시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경험치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보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시 오퍼레이션에 적합한 그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를 계속 찾는 것이죠. 타당성 조사를 먼저 좀 거친 다음에 실제 시범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확장되도록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시범 사업을 수행할 도시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비기술적인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실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 전체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다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도시 내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들 간의 어떤 상호 호환성, 인터퍼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콘노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과 연결을 위한 인터체인이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능과 상호 호환성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 습득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비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기존의 규제가 사실은 대부분 다 중앙화된 어떤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 탈중화되고 분산된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어떤 비일괄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이해가 부족함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전문가인 길도 세이데도스 교수의 어떤 블록체인에 관련된 코멘트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참여와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참여와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